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묵혀있던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도전장을 내민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몇 개월 동안 참았던 남편의 거지 같은 행동에 폭발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친한 동네 여자들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서 더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남편이란 인간이 자꾸만 제 화를 돋구게 되어 저도 참다 못해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공사 물품 납품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사무직으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로 일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몸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견적내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기도 할 것이고 남편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던 저로서는 그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주 잘 압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끔 답답하고 그날 힘들었던 거 짜증났던 일들이 있으면 모두 받아주고 언제나 남편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들어주는 저입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얘기들 들어줄 때 피곤할 때도 있고 그 정도 일로 뭐가 그리 힘이 든다는 건지 의문은 가지만 그래도 차 타고 왔다 갔다 출근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니 항상 남편을 응원해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월급은 그닥 많이 받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하면 안 됐었고요. 애 낳기 전부터 애 낳고 애 3살 정도 후부터 저도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원래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쪽 분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사고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제가 하던 일은 운동을 가르치는 쪽 일이었는데 뒤늦게 강사 자격증도 따고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버는 직업이었습니다. 애 어린이집 보내고 몇 타임 운동 가르치면 많은 수익이라고 생각했고요. 남편도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필 사고가 나서 일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제가 집안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전 선배의 소개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고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힘이 안 드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 일을 한 지 3년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일단 저도 예전에 일 다녔었고 남편도 회사 다니지만 집안일은 거의 대부분 제가 다 했습니다. 저녁 차리기는 거의 제 담당에 아이 돌보기부터 아이 선행학습까지 모두 제가 하는 일이었고요. 아무리 제가 일을 한다고 해도 남편은 더 오랜 시간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겠지라는 생각에 제가 다 했었고요. 그래도 남편이 간단한 것들은 본인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솔직히 본인이 척척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든 제가 시켜야 하는 타입이라 시키는 것만 딱 합니다. 그렇게 시켜서 하는 일을 보면 제 성에 차지도 않고요. 결국 제 손을 거쳐야 일이 마무리되었었고요. 처음에는 답답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낮에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 학원 픽업에 밥 차리고 간식해주고 숙제 확인에 빨래, 청소, 설거지 등등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말 쉬는 타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나름 많은 일을 합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남편 도시락까지 싸주고 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조금의 여유를 가질 만한 시간이 주어졌었지만 현재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은 그놈의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현재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몇 개월 동안 지켜보니 정말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회사 갔다가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본인 책상에 딱 앉아 컴퓨터로 게임을 합니다. 전에는 저에게도 여유를 가질 만한 시간이 있었으니 그런 모습을 볼 때면 힘들게 일 끝나고 왔으니 남편도 휴식을 가져야 하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1년 가까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집안일에 아이 케어에 집에서 일까지 하면서 돈도 버는데 왜 나만 모든 걸 다 하고 앉아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것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힘드니 그런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 회사 갔다가 마누라가 싸준 도시락 먹고 일하고 퇴근해서 본인 시간 만들어서 게임도 하고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왜 내 시간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굉장히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여러 번 도움을 청하기는 했습니다. 아이 수학은 당신이 좀 봐달라. 다른 건 내가 할 거니까 그것만이라도 해달라고요.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딱 2번 봐주고는 손 뗐습니다. 애도 저에게만 와서 물어보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바쁘게 저녁 차리면서 애 숙제나 모르는 문제 있으면 부엌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은 뒤통수만 보이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뒤통수요. 그 뒤통수를 볼 때마다 제대로 한 대 갈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는 걸 꾹꾹 참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뭔가 부탁을 해야지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참 이것도 황당한 게 서로 한 집에 살면서 누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일을 부탁을 해가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게 짜증이 납니다. 또 뭔가 시키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니까 더 시키기 싫고 짜증나고 더럽더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누가 정한 건지도 모를 일을 제가 해야 하니 저는 그냥 봉사활동이고 남편은 저의 일을 제가 부탁해야만 들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밖으로 출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만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집에서 나가지 않고 일해서 돈 버는 것은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일까요? 저도 저만의 휴식이 필요하고 하루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풀 시간이 필요한데 남편은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숨만 푹푹 쉬면 뭐 기분 나빠? 기분 나쁜 일 있어? 라고 합니다. 저는 꼭 집어서 뭐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일일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남편에게 갑자기 설명하기도 뭐해서 몸이 힘들어 머리도 아프네 라고 하면 그럼 병원 가봐 라고 합니다. 뭐 어디 좀만 아프다고 하면 그냥 병원 가봐가 다입니다. 이게 쌓이다 보니 제가 결국 폭발을 하고 만 것 같아요. 또 남편 때문에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이 더 생겼는데요. 바로 고양이입니다. 지금 5년째 저희와 동거동락하며 지내는 저희 막둥이이고 저도 동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야옹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키우는 거 결사 반대했었거든요. 동물 키우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애 하나 키우는 거와 비슷한 것을 갑자기 어느 날 본인 마음대로 입양을 해왔더라고요. 제 의견은 거의 듣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냥 며칠 전부터 고양이 키우고 싶다. 진짜 예쁜 야옹이가 있는데 입양하고 싶다. 고양이 키워보는 게 꿈이었다. 며 말만 했었거든요. 저는 동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을 키우는 일을 그냥 예쁘다는 이유로 키우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했었는데 그냥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고 덜컥 입양을 해왔습니다. 현재 저도 너무 좋아하고 애도 좋아하고 다 좋은데 저는 하루에 2번에서 3번씩 똥오줌 싼 거 치우고 다닙니다. 항상 모래에서 볼일을 보지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치워주지 않으면 안 되고 안 치워주면 피부병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털이 유독 많이 빠지는 종이라 빗질도 많이 해줘야 하고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검정색 옷을 세탁하거나 입을 때 털 제거하느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말 일이 더 많이 늘어난 셈이죠. 남편은 사실 검정색 옷을 입을 때 그냥 막 입습니다. 저는 그래도 털 붙어 있으면 신경 쓰이고 좀 정리하고 입으라고 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고 나갑니다. 제가 정리해줘도 금세 붓긴 하거든요. 예전에 한 번은 그런 상태에서 시댁에 가는 일이 생겨서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남편 옷에 고양이 털이 저렇게 붙어 있는데 안 보이느냐 라면서 아버님이 직접 테이프로 일일이 떼어주신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민망하기도 했고 제가 안 해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또 한 번 억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양이 털 때문에 제가 집에서 미용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혼자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등 쪽은 제가 혼자 가능하지만 발 쪽이랑 배 쪽은 절대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주말이 되어 배랑 발 쪽 미용을 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 하기 귀찮은 듯 그걸 꼭 지금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주말에는 좀 쉬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쉬는 날인데 털 팍팍 날리면서 미용하기 싫겠지 나도 싫은데 라면서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할 때마다 제가 꼭 부탁을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본인은 쉬어야 하는 입장인데 제가 시간을 빼앗는 와이프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발톱도 자주 깎아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일주일 내내 부탁을 해야 합니다. 사실 동물 미용하는데 맡겨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마취를 하고 미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또 남편이 처음 야옹이 데리고 왔을 때 애가 혹시 상처 날 수도 있다면서 발톱 날카로운데 그냥 뽑는 수술을 하는 게 어떠냐는 말도 했었거든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었고 결국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니 수의사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그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명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만 수의사쌤 말 듣고는 그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발톱을 뽑아버린다는 건지 그게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얼마 전부터 남편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집에만 애랑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증 생긴 것 같더라고요. 가슴도 답답하고 두통도 계속 생기고 무릎도 좀 자주 아픈 것 같다고요. 나름 저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지낸다고요. 최대한 좋게 말했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게 말하면 남편이 뭔가 다르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남편놈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병원 가봐. 당신은 병원 가라면 꼭 안 가더라. 그러다 병 커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참 답답하다. 라고 하더군요. 넌 역시 그런 놈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너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라고요. 일단 저희 애가 저에게 엄마 야옹이 발톱 언제 깎아? 이제 깎을 때 된 것 같아. 라고 하길래 예전 같으면 남편에게 발톱 깎아야 할 것 같아. 라고 하고 며칠 부탁을 해서 잡아줘서 깎았거든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 나도 몰라. 너네 아빠가 깎는다는 말하면 할게. 라고 했습니다. 뒤통수만 보이면서 컴퓨터 하던 남편이 뒤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쌩 깠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해야 하는 최대한의 일 외에는 전혀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밥 차리는 것도 딱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는 안 하고 바로 남편에게 나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당신이 좀 해 라고 하면서 남편을 시켰습니다. 주말에도 아침밥 차리고 나면 남편에게 나 몸이 안 좋아서 설거지 좀 해 라고 했고 늘어지게 낮잠을 잤습니다. 얘한테도 엄마 아프니까 아빠한테 가서 말하라고 했고 저는 밥 차리는 것만 하고 설거지는 완전 남편에게만 시켰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던 말던 그냥 저는 힘드니 할 것만 하고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남편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 잠들었고 역시 뒤통수만 보면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 시원한 맥주가 땡기네. 맥주나 사다 마실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던가 라고 했더니 당신이 좀 사와 라고 하더군요. 더 웃긴 건 쳐다도 안 보고 뒤통수만 보인 채 말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눈이라도 마주보면서 말을 해야 예의 아닌가요? 순간 제가 화가 팍 나더라고요. 야 네가 사와. 이 밤에 와이프 시키고 싶냐? 차 먹고 싶으면 네가 사와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보다 2살이 어리고 야야거리거나 처먹어라 뭐 이런 말 전혀 쓰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역시 컴퓨터 하느라 저를 쳐다보진 못하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야 처먹어? 미쳤냐?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남편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리고 그런 건 네 일 아니냐? 라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놈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아주 퍽 소리가 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네 심부름꾼이냐? 니만 돈 벌어? 나도 벌거든? 월급도 쥐꼬리만한 월급 벌어오면서 뭔 생색을 그리 쳐내는데 처먹고 싶으면 니네가 사다 처먹어. 그리고 맥주 사다 바치는 일이 왜 내 일이냐?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집안일 다 하면서 돈 버는 와이프 둔 거 감사하게 생각은 못할 망정 어디서 나불거려? 그리고 사람이 말하면 쳐다보고 말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게 무슨 대접받기를 바라는 거야? 정말 정신없이 쏘아붙였고 남편은 게임하다 말고 뒤돌아서 멍 때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항상 조용조용했던 와이프가 갑자기 미쳐서 소리치니 본인도 당황했었겠죠. 그렇게 남편놈은 대가리 한 대 쳐맞고 맥주 사러 다녀오더니 아무 말 없이 맥주를 홀짝거리며 마시더라고요. 저는 꼴 보기 싫어서 방문 닫고 애 옆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일찍 조용히 혼자 출근했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쯤 톡 하나가 와서 보니 당신 우울증 온 것 같다면서 주말에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웃겨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톡 하나 날렸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한데 나 어제 당신 대가리 한 대 치고 우울증 싹 다 나왔어. 병원은 됐고 가끔 그분 오시면 당신 뒤통수만 빌려줘. 그럼 비싼 돈 주고 병원 안 가도 되니까 라고 보내줬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알았다 라는 짧은 답장을 뒤로 한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조용히 넘게 지났는데 지금 현재 남편이 설거지 다 하고 본인이 먹고 온 도시락까지 싹 다 설거지해 놓습니다. 제가 시키냐고요? 이제 설거지는 시키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발 떨어지면 뒤통수라는 좋은 약이 있으니 지켜보려고 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